여기 나와 있다시피 비물질적 재화다. 즉 비물질적 부라고 또 정의를 내렸죠. 이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러한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결국 경제학에서 정의를 하는 서비스란 무엇이냐면 비생산적 노동 이와 함께 또 비물질적인 재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영학적인 정의에서는 이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먼저 미국의 마케팅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이제 1960년대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서비스를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상품 판매와 연계에 제공되는 모든 활동, 편익, 만족으로 이 서비스를 정의를 내렸죠. 이와 함께 여기 나와 있다시피 라스멜이라는 또 학자는 또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으로 정의를 했죠. 즉 무형과 유형의 기준은 손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레빗이라는 또 학자는 또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서비스를 인간에 대한 봉사로서 이제 보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 현대의 서비스는 이런 전통적인 발상에서 탈피를 해서 인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또 경제학적인 정의라든지 경영학적인 정의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정의로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왔었는데 그러면은 정말 서비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배우고 있는데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의 서비스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이 고객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고객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많은 경우 서비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과 기업 서비스 제공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포함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많은 가전제품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냉장고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이 고장났다. 즉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수리를 맡기죠. 그래서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옆에서 있지 않지만 그 수리가 끝나서 그 제품을 우리가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자와 우리가 함께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서비스에는 반드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고객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활동을 서비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가끔의 현실이고 따라서 이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서비스는 이 제조 산업 여기 글씨가 안 나와요.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산업에서의 서비스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 서비스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상호작용. 그렇죠.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이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혹은 인터랙티브 릴레이션십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 상호작용이 이 서비스 지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 상호작용이 서비스 지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향해 일해야 되겠다. 즉,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만족감을,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고객의 마음을 상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는 절대로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찾는 제품이 없다. 그럴 때도 절대로 노라고 말하지 않고 또 호텔의 객실이 모두 찼을 때도 절대로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혹은 또 비행기 이륙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구로 해도 절대로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든지, 또 예산에 맞지 않는 이벤트 요청이 있을 때도 절대로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찾는 상품이 없다. 상품이 없다고 노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찾는 상품을, 고객이 찾는 상품이 비록 여기는 없더라도, 여러분들 점포에는 없더라도 어딘가에 있을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객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거나, 혹은 고객이 그 제품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이 일종의 정말 노라고 말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지향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서비스에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면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형성, 두 번째는 비분리성, 세 번째는 이질성, 네 번째는 소멸성,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무형성부터 보실까요? 무형성. 무형성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형성은 무엇입니까? 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느낌은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는 서비스 주체와 서비스 대상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형태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죠. 또 감촉을 느낄 수도 없죠. 또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가치는 여기서 소비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신뢰, 편의라든지 느낌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의 특성은 뭐냐면 행위 또는 과정인데 형태가 없는 활동이란 말이죠. 즉 서비스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서비스 주체와 서비스 대상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이 정적인 상태로서의 재화와는 달리 서비스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움직이는 이 동적인 특성을 갖는단 말이죠. 즉 서비스가 일어나게 되는 시점부터 어떤 동적인 움직이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서비스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질성이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는 누구에게도 같을 수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서비스는 생산이라든지 분배 과정에 아무래도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질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게 나타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서비스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다음 고객에게도 정확히 똑같이 제공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거의 임파서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서비스라도 제공하는 상황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서비스의 이질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 혹은 규격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예. 또 다른 서비스의 특성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소멸성이 있겠다. 즉 서비스는 제공과 즉시 사라지겠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서비스는 소멸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와 같은 레저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는 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야 없죠. 그리고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운송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와 함께 또 서비스는 교환, 전매라든지 복원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고객의 서비스 구입 실패와 서비스 결함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이와 함께 소비자는 서비스의 결함에 대해서 이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서비스의 비분리성인데, 즉 서비스는 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제공됨과 동시에 소멸된다. 왜냐?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격차가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유형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재고라는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 단위당 생산 비용의 변동폭이 크지 않죠. 그런데 이 서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요량의 변동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비용이 크게 변화가 되어서 원가 관리가 곤란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서비스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서비스의 생산자가 된다. 그렇죠.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슈퍼마켓이라든지 뷔페 식당 등에서는 어떻게 돼요? 직접 고객이 원하는 제품, 원하는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음식을 가져오게 되죠. 또 은행의 ATM 머신, 현금 자동 지급기도 마찬가지죠. 직접 고객이 생산에 참여하죠. 이런 것들 일종의 소비자도 서비스의 생산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소유권의 불변,